치코와 구레이어 생물들 5번째 손님을 또 모셨어요. 옆에 윤주옥쌤, 주옥쌤이 앉아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윤주옥입니다. 주옥쌤은 이런 인터뷰 많이 해보셨죠? 이런 인터뷰 처음인데요. 이렇게 그림 그리면서 하는 인터뷰 맞아. 태어나서 처음입니다. 그림 그리는 게 은근히 어려워요. 전 재밌으라고 했는데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처음에는 저희가 얼굴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서로의 오늘 모습을 그려줘 볼까요? 그래서 보통은 이게 제목이 치코와 구레 이웃생물들이잖아요. 그래서 좀 닮은 이웃생물 그려주거든요. 좋아요. 네, 저도 다 그렸어요. 제가 먼저 이게 뭐냐면 이게 버찌예요. 버찌 이렇게 생긴 거 맞아요? 벚나무 이런 벚나무, 이름에 네. 생겼던 거예요? 좋아요. 동그란 거 맞죠? 네, 동그랗죠. 맞아. 근데 왜 족쌤 보면 보라색이 생각났지? 보라색 너무 좋아요. 네, 보라색에 조그맣고 동그란 거를 그려봤어요. 저희 집 근처에도 벚나무가 많은데 벚지가 한참 떨어졌죠. 이렇게 많이 떨어지고 바닥에서 많이 보고 오늘 특히 주옥쌤 보면은 평소에 하늘색도 생각 많이 나는데 오늘은 이렇게 보라색이 생각나서 벚지가 딱 생각이 났습니다. 이거는 토끼인가요? 네, 토끼인데 치코. 그거 되게 많이 칠해야 되더라고요. 물보다 어쨌든 얘는 치코 느낌이 항상 뭔가 막 이렇게 뭔가를 고민하지만 그 고민하는 방식이 우울한 방식이 아니라 약간 신나서 그건 어떻게 되는 거지? 막 이렇게 궁금해하는 눈빛? 이런 게 항상 좀 인상적이에요. 그리고 그 토끼가 막 이렇게 뛰어갈 때 그 느낌? 그래서 치코가 뭘 할 때 항상 이렇게 생동감 넘치게 어떤 일을 하는 게 되게 기분 좋고, 그 보는 사람도 뭔가의 일이 재밌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와, 너무 좋다.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봉석쌤 워낙 자주 뵙지만 봉성산이 최근에 작년 겨울부터 훼손되고 비대위가 꾸려졌잖아요. 그래서 비대위 대표를 맡고 계시기도 맞아요. 해서 그거를 이야기 나눠보려고 주옥쌤을 모셨어요. 그래서 근데 그 대표로서 자기소개를 하셔도 좋은데 주옥쌤이 평소에 어떤 일들을 맡고 계시다 보니까 그 맥락 속에서 그 대표가 되신 거니까 평소에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시는 분이신지 간단하게 주옥쌤 소개. 제가 이제 그 봉성산, 실은 저희 집과 당시 사무실 사이에 봉성산이 있어서 여기가 대기시면 예전에 여기 사무실이 사무실 여기쯤 있나요? 아니 사무실을, 만약에 사무실을 그린다 하면은 한 이쯤 사무실이 있었었고 예전에는.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여기 사무실을 갈 때 집에서 나와서 이렇게 가는 방법이 있었던 거죠. 근데 여기 초록색으로 여기가 이렇게 봉성산이에요. 이게 봉성산이어서 그때는 이제 이 봉성산도 좋고 이왕이면은 산을 통해서 걸어가는 게 더 좋겠다라고 해서 이제 그런 날에는 일주일에 한 2-3번 정도는 집을 나와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가서 아예 이렇게 꼭대기까지요? 네, 이렇게 사무실을 다녔어요. 그러니까 너무 재밌었겠다. 그만큼 이제 봉성산이 되게 저한테는 소중한 산이었죠. 그랬는데 그 즈음에, 그런 공사가 시작되기 즈음에는 겨울이었고, 겨울에는
이렇게 산을 넘어서 다니는 게 좀 아무래도 좀 힘들기도 하고 춥기도 해서 그냥 항상 다니던 그냥 사람들이 다니는 길로 다녔는데 마을에 여기 봉성산 자락에 살고 있는 어떤 분이 전화가 온 거예요. 큰일 났다고. 봉성산이 지금 다 깎여 나가고 있는데 마을에서 회의를 했는데 환경단체에서는 대체 뭘 하고 있냐 뭐 이런 얘기가 있었다. 그래서 본인이 제가 생각이 나서 전화를 한다. 그러면서 이제 회의가 있으니까 회의 한번 오라고. 그 마을은 어디쯤에 있는 이 마을이었어요?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 마을들은 실은 이 사무실을 포함해서 이쪽에 있는 모든 마을이 다거든요. 여기가 봉남리예요. 봉남리라는 마을인데 이 마을에 살고 있는 분이 그러니까 저한테 전화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회의에 참석을 해서 저는 실은 제가 환경단체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가장 대표적으로 지리산 케이블카를 반대하는 사람으로 사람들한테 알려져 있어서 제가 무슨 얘기를 하거나 하면은 사람들한테 반감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최대한 말을 안 했어요. 그냥 듣기만 하고 고개 끄덕이고 또 이날 회의하기 전에 여기 한번 훼손된데 여기를 한번 가봤거든요. 훼손된 지역을 가보고 그때 느낌 이런 거 정도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제가 좀 알아보니까 너무 놀라운 사실이 있었던 거예요. 이 봉성산을 이제 지금 여기 이 공사를 실제 하면서 공사 자체도 물론 문제이긴 하죠. 그러니까 공사를 한 이유가 지금 거기에서 활을 쏘고 있는데 이 활을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더 긴 구간에서 활을 쏘려고 이 공사가 시작됐다라는 걸 알았고 근데 이 공사를 시작하면서 여기 마을 분들이나 또 구례 국민들한테 아무한테도 설명을 안 한 거예요. 일단은 만약에 설명을 했으면은 특히 이 아래 마을에 살고 있는 분들은 당연히 반대했을 텐데 그것도 문제인데 더 큰 문제는 이 공사를 하면서 행정적인 절차를 밟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지관리법에 의하면은 행정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그 절차를 밟지 않고 공사를 한 거죠. 그러니까 불법으로.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여기 살고 있는 주민들이 특히 많이 다 분노를 하면서 군수를 찾아간 거예요. 군수를 찾아가서 어떻게 할 거냐라고 했더니 군수가 바로 원상복구하겠다고 말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생각으로는 이 공사가 이렇게 된 건 너무 마음 아픈 일이지만은 그래도 군에서 원상복구한다고 하니까 옛날 그대로의 모습을 찾긴 어렵겠지만 그래도 원상복구가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12월 24일 제가 기억하는 게 크리스마스 전날이었죠. 군수가 설명회를 했는데 이제 그 군수 설명회 이 설명회에서 군수가 미안하다 잘못했다라고 말은 했지만은 원상복구 하겠다는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이 12월 23일이었구나. 23일 날. 그래서 그날 바로 군수 설명회 끝나고 마을회관으로 봉남리 마을회관으로 와서 그 봉남리 마을회관에 모인 사람들에 의해서 봉성산 훼손 비상대책위원회라고 하는 조직이 만들어졌게 됐고 그래서 이제 마을의 이장님, 마을의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여기 바로 아래 살고 계시는 주민이었는데 이 봉성산이 이렇게 훼손되면은 잘못하면은 산사태도 날 수 있기 때문에 마을 주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했거든요. 그래서 요 살고 계신 마을 분 중에 한 분, 이렇게 세 분하고 그다음에 환경단체 활동가도 공동대표 해야 된다라고 해서 저까지 포함해서 4명이 이제 공동대표를 하게 됐고 그리고 이제 항상 무슨 회의가 있거나 하면은 그래서 여기 이제 봉남리 마을회관에서 모여가지고 회의하고 그 회의에서 결정된 내용대로 이제 활동하고 그렇게 했죠. 그리고 우리 공동대표 말고 마을 분들이나 또 구례에서 활동하는 분들 이렇게 해서 같이 봉성산 훼손 비상대책위원회에 이제 비대위원으로 모시고 그래서 현재 한 15분 정도의 비대위원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공동대표는 4명이 있는 거.
이 처음에 이렇게 마을 분들이 이렇게 관심 가지셨던 마을 분들은 한 몇 분 정도셨어요? 그때 설명회 끝나고 모였던 분들은 한 20분 넘었죠. 아, 마을 네. 분들만? 네,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왜냐면은 이제 실은 여기 이 봉성산이 구례로 이제 구례에 여기가 봉남리 또 봉설이 이쪽은 뭐 봉북리 이쪽은 봉남리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구례의 중심이 되는 산인 거예요. 이 봉성산이. 그래서 구례 사람들한테는 이 봉성산이라고 하는 게 모든 산이 다 중요하긴 하지만 특히 봉성산은 구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상징적인 산이 되는데 이 상징적인 산에 실은 이런 공사를 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봉남리 사람들만이 아니라 이 공사에 대해서는 다들 문제가 있다, 잘못했다라고 얘기들 하죠. 이 문제의 핵심이 원상복구예요. 원상복구였는데 이제 이 원상복구를 어떻게 하냐 이게 계속 문제가 되는 거예요. 처음에 원상복구가 가능하냐 과연 왜냐면은 산을 다 깎아내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상복구는 불가능하다라는 그 입장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도 계속 비대위에서 계속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공부를 해보니까 진짜 완전히 옛날 그대로 가는 거는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원상복구를 옛날 모습 그대로는 어려워도 그래도 어쨌든 이 산이라고 하는 게 그냥 건물처럼 이렇게 똑바로 서 있는 게 아니라 약간 비스듬하게 그 산의 흐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흐름들 이렇게 산의 이 흐름을 최대한 어쨌든 좀 잡아주는 거 이렇게 사선으로 흐름을 잡아주고 또 이곳에 나무도 심고 그러면 좋겠다라는. 지금 약간 이렇게 파여 있는 건가요? 지금 상태는 실은 완전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완전 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생각할 때 우리가 생각했던 그 원상 처음에 얘기가 나왔던 원상복구는 실은 뭐 그게 이제 이렇게 완전히 깎아져 있으니까 이거를 그러면은 최소한 처음에는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이렇게 다시 옛날 모습으로 가자. 이게 원상복구였는데 이제 의견을 들어보니까 이렇게 가는 거는 현재는 불가능하다라고 해서 그러면은 하여튼 산의 모습을 어느 정도라도 복구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해서 이런 모습으로 가는 걸로 얘기가 됐고 그걸 내용으로 해서 1월 7일 날로 되어 있긴 하지만 실제 서명한 거는 1월 12일이 되었거든요. 군수랑 군의회 의장이랑 우리 비대위원들이랑 함께 이런 원상복구를 하자라는 협약식을 한 거예요. 근데 이 협약을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현장에서 구현해낼 것인가라는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알게 된 거예요. 군에서는 이렇게도 할 생각이 없고 군은 처음에 생각했던 것 그대로 그냥 이렇게 평면으로 공사하고 그다음에 사로를 그러니까 활을 쏘는 것을 확장하는 것에서 한 발도 물러서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걸 실은 안 거는 4월 거의 말 정도였어요. 그때가 군수 선거가 막 본격화되면서 그 우리랑 약속했던 군수가 군수에서 사퇴하고 부군수가 군수 권한 대행을 한 시기였고 그러면서 이 공사를 강행을 하려고 한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다시 군수 권한 대행에게 원래 예전에 군수가 이런 걸 약속했다. 그러니까 이렇게 평면으로 공사하는 건 절대로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군수 권한 대행을 찾아가서 그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된 게 이 봉성산이 가본 사람은 알겠지만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경사가 여기 있는 것처럼 원래 경사가 엄청 급한 산이에요 여기가. 근데 산지관리법에 의하면 이 경사가 25도 이상 이 경사의 각도 여기 각도가
이게 25도 이상이면은 어떠한 곳에서도 공사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위험해서. 위험한 게 물론 이제 그 지형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도 중요한 이유겠지만 인간에게도 너무 위험한 거예요. 25도 이상이 되면은. 그래서 25도 이상은 절대로 어떠한 경우에도 공사는 할 수 없다라고 산지관리법에도 나와 있고, 그리고 구례군의 조례에도 그런 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는 그거를 뭐 당연히 설마 25도가 넘겠어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이 공사 구간 중에 일부가 아직 훼손되지 않은 구간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경사도를 그냥 한번 재본 거예요. 경사도를 재서 그 경사도 평균을 내봤더니 35.2도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게 완전히 우리 너무 놀란 거죠. 35.2도가 평균 경사로 나와버리니까 그럼 이거 뭐야? 혹시 이미 공사된 구간도 실제로는 25도가 넘는 게 아니야? 근데 그 구간은 사라진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미 이 군에서 추가적인 공사를 하고 있긴 하지만은 우리는 추가적인 공사가 되건 안 되건 간에 우리 입장에서는 이런 문제를 세상에 더 알리고 그리고 문제 제기를 해서 누가 대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공사를 했는지, 그리고 이런 공사의 과정에서 대체 어떤 사람들이 개입을 해서 왜 했는지, 또 실제로 어떤 불법 행위들이 있었는지를 확인하려고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지금은 실은 오늘 하려고 하는데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감사 청구는 이제 행정 절차를 밟지 않은 것, 그 다음에 합의문을 써놓고 합의문을 완전히 무시하고 본인들이 하고 싶은 대로 공사를 하고 있는 것, 또 실제 우리가 경사도를 재보니까 35.2도였기 때문에 그 문제 이런 몇 가지를 다 포함해서 감사원이 구례군의 행정에 대해서 또 그런 과정에서 예산을 낭비한 것에 대해서 제대로 좀 밝혀달라, 조사해달라라는 내용으로 지금 오늘 감사 청구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흙들을 또 골프장에 써버렸다고. 맞아요. 여기서 나온 흙들이 어디로 갔는지를, 그러니까 실제 여기서 한 1000대 정도, 그러니까 1000대 정도의 그런 흙이 나올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이제 500대 정도가 이미 골프 연습장으로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골프 연습장이 용방 신지리에 거기에 만들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이미 가버렸기 때문에 이제 봉성산의 흙이 이제 딴 데 실은 덮이게 된 거죠. 제가 이제 이런 일을 좀 겪으면서 어쩌면은 우리가 흔히 그냥 보는 거, 왜 저런 공사를 할까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 대부분은 절차를 밟지 않고 하는 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정말 들더라고요, 이번에. 근데 국민들 우리는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되게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다 따져볼 수도 없고 그냥 알아서 잘 하겠지. 왜냐면은 우리들이 뭔가 잘못했을 때는 바로바로 경찰 또는 군에서 이거 잘못했으니까 빨리 이거 원래 절차대로 하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설마 그런 게 법을 어기면서까지 이런 공사들이 진행될 거라고는 생각을 못한 거죠. 그래서 진짜 우리가 자연을 뭐 지키려고 한다 내지는 우리도 역시 생명들과 함께 좋은 환경에서 살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있으면은 그런 거 하나하나를 다 꼼꼼히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번에. 그러게요. 그냥 넘어가지 않는 게 되게 필요하겠다 싶더라고요. 저거 뭐지? 이상하네 싶을 때 물론 막 너무 날이 서서 그런 모든 거를 바라보는 거는 어쩌면은 우리 정신 건강에 안 좋을 수 있긴 하지만
근데 그곳에는 사람은 거기 살지 않지만은 거기에는 정말 수천 마리, 수만 마리의 생명들이 살고 있는 거잖아요. 땅 속에도 그렇고 맞아요. 지표면에도 그렇고 또 그 위에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생명들이 같이 살아가는 게 의미가 있고 그게 또 우리 인간들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작은 것도 그냥 넘어가지 않고 한 번 더 바라보고 뭔가 변화했을 때 그 변화가 누구에게 이익이 있는지를 꼼꼼히 좀 따져보는 거 이런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리면은 마지막 질문이 그거였어요. 여기 봉성산이 되게 주옥쌤한테도 고마운 산이라고 했는데 봉성산 여기가 지금 일부는 사라졌지만 여기 있던 존재들이 굴의 이웃들에게 무슨 말이 하고 싶을까요? 하는 질문이에요. 너무 놀랬을 것 같아요. 그 추운 겨울에 갑자기 모두들 겨울은 모두가 쉬는 계절이잖아요. 맞아요. 자연은 특히 깊은 잠에 빠져서 다음 봄을 기다리면서 숙고하는 계절. 그런데 갑자기 포크레인이 들어와서 나무를 베고 땅을 파고 그러니까 그 안에서 겨울잠을 자던 나무들 또 생명들은 너무나 어디 도망갈 만한 시간의 여유도 없이 그냥 그곳에서 죽었겠죠. 얼어서 죽었든 아니면 포크레인에서 밟혀서 죽었든. 그래서 아마 그 생명들이 마지막으로 사라지면서 이게 오늘은 우리들에게 닥쳐온 일이지만 어쩌면은 이런 일들이 너희들 인간들에게도 닥칠 수 있는 일이다 라는 말을 하고 싶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게요. 얘기들이 너무 좋았어요, 저는. 물어봐줘서 고맙습니다. 오늘 얘기들도 다 너무 좋았고, 저도 봉성산 얘기들 되게 자주 겨울부터 계속 들었거든요. 겨울부터 봄부터 계속. 그래서 자세히 알고 싶었는데 자료도 좀 보내주시고 자료 읽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되는데 실제로 이렇게 얘기를 자세히 들으니까 훨씬 더 많이 이해가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 하고 있어요. 봉성산 문제다, 뭔가 잘못됐다라고 다들 알고 있는 사람들 많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설명회 같은 거를 좀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보면 어떨까. 그 설명회를 하면은 아마 또 뭐 이미 이렇게 훼손된 것을 어떻게 원상 복구할 수 있을지 뭐 이런 얘기만이 아니라 그 봉성산과 관련해서 앞으로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봉성산을 대할지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설명회 해볼까 이런 생각합니다. 너무 좋아요. 그러면 이제 마무리하면 되겠네요. 저희 밥 먹으러 가야죠. 좋아요. 네, 그러면 인사하면서 끝낼까요? 이렇게 손 보이게. 안녕.